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에서 30년째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솔직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음식들은 아마 여러분 냉장고와 식탁 위에 이미 올라와 있는 메뉴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먹으면 대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들을 말씀드렸을 때 댓글에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담백한 죽, 고구마, 떡, 샐러드, 곡물 음료 같은 것들요. 왠지 건강해 보이고 속도 편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병실에서 자주 권하는 메뉴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팔에 감지기를 붙이고 24시간 동안 측정한 혈당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충격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 메뉴들, 바로 뒤에서 혈당 그래프가 가장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데이터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순한 척하는 메뉴 7가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괜히 억울하게 약만 늘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 아플 때 찾는 흰죽을 위장은 편해도 혈당은 폭발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많은 분들이 오늘은 죽이나 한 그릇 먹어야지 하고 흰 쌀죽을 찾습니다. 국물도 맑고 간도 세지 않고 기름도 거의 없으니까 왠지 몸에 부담이 덜 가겠지 생각하시죠. 하지만 감지기 데이터를 보면 흰죽 한 그릇 혈당이 70배 이상 쭉 치솟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밥보다 더 오래 끓이면서 쌀알이 다 퍼지고 전분이 거의 풀처럼 풀려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씹는 수고도 줄었고 소화 흡수도 훨씬 더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죽은 대부분 하얀 쌀 100%지 국물 더오지 약간의 간일 뿐 섬유질, 단백질, 지방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잡아줄 방어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은 선생님 속이 안 좋아서 밥도 안 먹고 죽만 먹었는데 왜 혈당이 더 오르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위가 편안한 음식이 곧 혈당에도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흰 죽은 아플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다이어트 한다며 먹는 고구마만 식사, 속은 든든한데 혈당은 롤러코스터 50, 60대 당뇨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저 저녁은 고구마만 먹어요. 밥도 안 먹고 반찬도 안 먹습니다. 근데 왜 살도 안 빠지고 혈당도 그대로죠? 고구마는 분명히 밥보다는 비타민 섬유질이 많고 건강한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구마만 잔뜩 혼자 먹는 식사입니다. 고구마는 대부분 탄수화물이고 특히 잘 익힌 고구마는 전분이 젤리처럼 변하면서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에 단백질, 계란, 생선, 두부나 기름기 조금이라도 같이 먹지 않고 고구마만 큰 것 2개, 3개를 먹어버리면 처음에는 배가 부르고 든든하지만 1시간 뒤 감지기를 보면 혈당이 계단처럼 쭉 올라갔다가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음 식사 전에 더 심한 허기와 폭식을 부릅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루 전체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살도 더 안 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3. 몸에 좋다는 포장지에 속기 쉬운 곡물 견과, 음료, 편의점, 마트에 가보면 곡물 드링크, 선식, 아침 한 잔 같은 곡물 음료, 견과 음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무가당, 당뇨영지, 포만감, 건강 간식. 근데 제가 감지기 데이터를 보면 이 음료 한 병으로 혈당이 40, 70씩 툭 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왜냐하면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현미, 귀리, 보리, 옥수수, 견과류, 분유, 시럽, 말토덱스트린 등 이름은 건강해 보이지만 결국 잘게 갈린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건 액체입니다. 씹지도 않고 몇 초 만에 한 병을 훅 마셔버리죠. 위에서는 와 편하다 하고 그대로 넘겨버리고 혈당은 그만큼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밥은 줄이고 곡물 음료로 때운다는 습관은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밥 보고 반찬 보고 물보다 곡물 음료 한 병이 혈당에는 더 나쁜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4. 하루 한 개니까 괜찮겠지. 떡, 호빵, 찐빵 시장이나 빵집 앞을 지나다 보면 갓 쪄낸 찐빵, 호빵, 판만주, 백설기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나는 많이 안 먹어요. 딱 하나만 먹어요, 선생님.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 딱 하나가 문제입니다. 이런 떡, 호빵류는 대부분 곱게 빻은 흰 밀가루나
흰 쌀가루 100% 버시, 설탕, 버시, 팥소, 앙금입니다. 식이섬유는 거의 없고 혈당을 붙들어줄 단백질과 지방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보다 떡 하나, 호빵 하나가 더 빨리, 더 높게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감지기를 착용한 한 할머님은 저녁 식사를 정말 소량으로 줄이고 밤에 그냥 찐빵 하나만 먹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뒤에 혈당이 200을 넘어서 새벽까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단맛이 세지 않다,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자꾸 방심하게 만드는 간식. 이게 바로 당뇨 환자에게는 조용히 혈관을 공격하는 메뉴입니다. 5. 야채 많이 먹으니까 괜찮다는 착각. 과일 샐러드, 요거트볼. 요즘 젊은 가족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엔 저녁 후에 과일 샐러드, 요거트볼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릇에 플레인 요거트 조금 깔고 그 위에 키위, 바나나, 포도, 사과, 딸기를 듬뿍 올리고 여기에 그래놀라, 견과류까지 얹으면 사진 찍어 올리기엔 정말 예쁜 메뉴죠. 그런데 감지기로 보면은 이 예쁜 그릇 하나가 혈당을 50배 이상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일은 분명 비타민, 섬유질이 많지만 과일만 잔뜩 모으면 결국 프럭토스, 프로스포도당, 플러스 탄수화물 덩어리가 됩니다. 여기에 그래놀라, 꿀, 시럽이 더해지면 밥 한 공기보다 더 강한 디저트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과자, 빵 안 먹고 과일만 먹는데 왜 혈당이 높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의 혈당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밤마다 이런 과일 요거트 볼이 숨어 있습니다. 육소금 기름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삶은 옥수수, 감자, 군밤 마트 앞, 재래시장 택배 박스. 여름에는 삶은 옥수수, 겨울에는 군밤, 군고구마, 삶은 감자가 집에 한 봉지씩 들어옵니다. 이건 그래도 튀긴 것도 아니고 소금도 많이 안 쳤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TV 보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무심코 드시게 됩니다. 옥수수, 감자, 밤은 분명히 비타민, 섬유질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건 총 탄수화물의 양과 속도입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여기에 이런 간식을 추가로 드신다면 결국 하루 총 탄수량이 크게 늘어나 혈당은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옥수수, 군고구마, 군밤을 많이 드시면 밤새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공복 혈당까지 같이 망가지는 패턴을 아주 흔히 봅니다. 7. 햄버거 대신 샌드위치니까 건강하다. 카페, 편의점 샌드위치. 마지막은 카페 샌드위치, 편의점 샌드위치입니다. 햄버거 대신 샌드위치를 고르면서 그래도 이게 더 낫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감지기 데이터를 보면 햄버거와 혈당 반응이 거의 비슷하거나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빵, 대부분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 통밀이라 해도 통밀가루일 뿐 식이섬유는 기대보다 적습니다. 속재료, 햄, 소시지, 가공육, 소스, 마요네즈, 스위트 칠리, 허니 머스터드 등 당분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페 라떼, 달달한 음료까지 함께 곁들이면 탄수화물 플러스 지방 플러스 당분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혈당 그래프는 포물선을 그리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7가지 음식을 보여드렸다고 해서 절대로 먹지 마세요. 일생 금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떡 좋아하고 호빵 좋아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람이고 먹는 즐거움을 잘 압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순한 척하는 음식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기, 자주 먹던 걸 그대로 두고 양만 늘리는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리고 각자 몸의 반응은 다르니 내 혈당 그래프를 직접 보고 결정하자는 것. 실제로 감지기를 착용해 보신 분들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던 음식은 아니고 전혀 신경 안 썼던 간식이 제일 많이 올리더라고요. 죽, 고구마, 과일이 이렇게까지 혈당을 올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흰죽이 먹고 싶을 땐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단백질 계란찜, 두부, 생선을 꼭 곁들이기, 고구마만 식사로 드시지 말고 밥은 줄이되 고구마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채소를 한 끼 구성으로 바꾸기, 곡물, 견과, 음료는 밥 대신이 아니라 아주 가끔 소량으로 혹은 아예 물 플러스 차 플러스 커피 무가당으로 바꾸기, 떡, 호빵, 찐빵은 하루 한 개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기, 과일 요거트 볼은 밤 늦게가 아니라 점심 식후에
한 접시 대신 작은 그릇으로 옮기기, 옥수수, 감자, 군밤은 저녁 간식 대신 점심 식사 안에 조금 넣어서 따로 먹는 간식을 줄이기, 카페 샌드위치는 배고파서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더 샐러드 또는 하나만 더하기 블랙커피로 바꾸기, 이렇게 자주 먹던 것을 줄이고 먹는 위치와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그래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옛마무리 먹을 게 없다가 아닙니다. 모르고 먹고 있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뜻일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은 병원 침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편안한 걸음으로 살고 싶다. 당뇨 환자를 힘들게 하는 건 한 번의 폭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혈당 스파이크들입니다. 그걸 일으키는 주범이 오늘 말씀드린 이런 순한 척하는 메뉴들이죠. 이제부터는 괜찮겠지 하고 눈 감고 드시기보다는 내 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에 붙이는 감지기든 집에서 재는 혈당계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감으로가 아니라 데이터로 내 식습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에 여러분이 순한 음식이라고 믿고 자주 먹었던 메뉴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당뇨 친화적인 버전으로 바꾸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저도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